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유시민 작가께서 대법원과 조희대의 운명을 예언하셨습니다. 행복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 다 어기면서 이게 무협지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정해진 초식이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암수를 쓰는 거잖아.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 이재명 지지 여론은 더 강고해졌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지금 정당 간의 우여론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네. 약간 일부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있어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붙었다 이런 것들은 그 최종 경선에 여론조사 반을 썼기 때문에 그게 가동되어서 그냥 수치상 붙은 거예요. 이거는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론은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민주당. 그다음에 국회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지금 무기를 다 꺼내와서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야. 일단 장전하고 탄창 끼우고. 조희대는 그거 보고 있겠죠. 보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12일 날까지 니네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안 쓴 거는 니들을 존중해서 안 썼던 거야. 근데 니들이 반칙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쓸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통보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을 논하면 누가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어요. 이 얘기도 내가 작년부터 이제 그 내란 나고 나서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불안감에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빠지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다보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빅브라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음모에 입각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이러면 공포감에 살아. 이 윤석열의 내란부터 시작해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쪽도 양 진영 모두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든 민주 세력이든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없어요.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표와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조희대와 그 사법부 뒤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어느 로펌에 뭐 S 모 변호사가 어찐다, 뭐 M 모 변호사가 어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다.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 남은 4주 동안.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최욱 씨 질문이 대법관들은 독자적인 의견으로 한 거냐? 그게 서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이제 그 주심으로 된 서부에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부에 보내놓으면 합의가 안 되고 시간만 끌기 때문에 거기를 제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와서 전합으로 전원 합의체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재구성이 사건이 다 재구성돼요. 이재건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고위급 판사들이 여론에서 이렇게 가족과 신상이 틀리는 경험이 처음일 거예요. 이게 그냥 근데 어느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과거 판결 다 파내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계, 뭐 동창 관계, 무슨 결혼식 주례를 누가 받냐까지 다 파내고 있잖아. 뭐 아빠한테 주식을 다시 팔아서 뭐 70몇 억을 차액을 하고. 그러고 뭐 그런 캐비넷도 다 열고 있어 지금. 뭐 입건된 거 뭐 이런 거 사건 다 찾아내고 있잖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고요. 12일까지 한번 보자고요. 5월 12일 이전에 재판 일정 변경을 하나 안 하나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예요? 형사소처를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권. 이거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특검 안 되니까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그리고 서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네, 공감합니다. 서울고법이 항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최초 15일에 공판기일을 잡은 것은 이미 한패라는 겁니다. 웃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정권교체 즉시 청문회, 국정감사, 특검 등등 조리돌림에서 사퇴시키고 새로운 대법원장을 지명해 대법원 자체를 갈아버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 민주당이 제보를 받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초 5월 1일에 사실 파기 재판도 대법관 과반 이상이면 통과라 여론이고 뭐고 판결문만 보더라도 최초 파기 재판으로 세팅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파기 환송으로 했는가? 이제 확신인데 5월 1일 선고 직후 저는 이 두 명의 대법관이 우리에게 SOS를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두 분이 아마 사퇴한다거나 또는 재판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굉장히 강한 카드를 던지신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다시 선고 과정 유튜브 방송을 보고 사진을 확인해보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이거 진짜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인 일련의 행태는 정치 개입 의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간에는 윤석열 파면으로 높아진 헌재의 위상을 의식해서라는 분석도 있지만 최고 법원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낙제점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해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높일 뿐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무리 봐도 정도를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 내란범 수준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뒤 조희대는 정년 퇴임이 아닌 불명예 퇴임 후 깜방에 보내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